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라고패 5막 2화 진행을 맡은 모더니즈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아직 전혀 대본이 미뤄지지 않고 일주일 만에 또 2화가 다시 찾아왔네요. 그죠? 뭐 이유라면 이유라고 할 만한 게 원래 이제 그 1화 내용이 한 화에 다 나왔어야 되는데 2배, 3배로 늘어나가지고 지금 쪼개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할 때마다 늘어나서 병해. 네, 그래서 이제 1화 내용을 원래 이제 거의 구상이 다 되셨던 거를 갖다가 좀 늘려 쓰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그만큼 힘드시거나 그런 편은 좀 아니셨다고, 그죠? 완전 씨발 해봐야지 좋다니까. 뭐 그렇긴 하죠. 저도 이제 어제 대본 정리하는 것만 한 5시간 걸렸는데 굉장히 길긴 깁니다. 아무튼 이제 2화가 1화 내용에 비해 가지고 양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데 뭐 어쨌든 대본 쓰인다고 고생하시는 아수라님이시고요. 그래서 자 1화로 했어야 됐던 어쩔 수 없이 끊어서 하게 됐던 오늘 저기 방송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제 우파가 폭력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사실 막 1회 때 이제 극우가 진위의 마인드 세팅을 시작으로 당연히 지녀야 할 폭력성에 대한 족쇄를 푸는 게 큰 목적인지라 이게 하나로 나가려고 했는데 3년 만에 방송이라 가볍게 시작해야 하다 보니 뭐 좀 잡설도 좀 넣고 하다 보니 답없이 길어져서 1화는 그냥 대충 마무리했고 사실상 오늘은 1화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주제에 따른 목차는 다음 것 같습니다. 1. 민간이라는 단어에 걸린 마술과 체면. 2. 한국 내 민간이라는 개새들의 문제점. 3. 동학 폭동과 공산주의 접점. 4. 좌파의 비양심 이유와 물리력의 필수인 이유. 이렇게 일단 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상 2화지만 1화인 저도 끌어서 하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내용이 굉장히 좀 길고 그래가지고 보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챕터 민간인이라는 단어에 걸린 마술과 체면부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이제 저번 주 뒤풀이 때 얘기를 좀 하셨던 내용인데 이 민간인 이게 좀 족같습니다. 민간인 그 자체가 막 족같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깨끗해요, 막 청렴해요. 이런 이미지가 바로 이제 연상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제 군대에서나 군인, 민간인 딱딱 나눠갖고 쓰지. 이 단어 자체를 평소에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막말로 그런 거지. 여자가 어디 뭐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나 여자다! 뭐 이지랄 안 한단 말이야. 당연히 여자니까 굳이 왜 그런 단어를 쓰냐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다 생각했고 혹시 저만 이런 민간인이 어떤 군대의 대립적인 개념으로 혼자만 착각하고 쌩지랄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민간인이라는 단어의 공식적 개념도 좀 찾아보니까 역시 제가 지닌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게 미축신 부분만 좀 이제 모도혜점님이 좀 읽어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민간인은 군인이나 경찰관 등 군사 경찰 조직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을 의미하며 정의는 공무원 등 정부 공식 조직에 속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고요. 구분은 흔히 군인에게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이지만 군인이 아닌 공무원도 넓은 의미의 민간인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민간인은 그냥 어떤 일반인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보통 이제 군인 반대 민간인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좀 궁금한 게 군인이랑 일반인은 뭐 하려고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애초 단어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불순한 목적을 지니고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 의심했는데 근데 군인과 일반인은 왜 구별해야 하는지 이게 좀 저도 납득이 안 돼갖고 이제 거기다 또 민간인은 말씀하신 대로 막 어떤 순수하고 힘없는 착한 이런 이미지가 어떤 민간인이 죽였다 그러면 뭐 잘 죽였네 씨발 이거보다는 또 순수하고 선량한 민간인이 뭐 죽었네 가만히 있다가 그냥 공전당해서 죽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단어가 왜 존재하는지 그게 그래서 이게 혹시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애초에 이런 추론에서 시작했는데 그런 접근으로 아닌 게 아니라 간첩이란 게 국민 사이에 끼어들어서 개짓거리하는 게 간첩이고 그래서 이제 사이간 간첩에서 사이간이란 말을 한자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러면 민간이니까 일반 국민과 사이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끼어든 새끼들이 민간이나 족같은 단어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 외국에서 군인과 국민을 갖다가 대립시키는 민간인이라는 단어가 있나 싶어서 번역기로 민간인을 번역해보면 민간인은 이제 시티즌으로 번역되는데 시티즌은 그냥 또 시민이죠. 그냥 시민입니다. 근데 뭐 번역기가 또 완전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민간인에 해당되는 외국 단어가 없나 좀 찾아보니까 외국에도 저는 군대 대립적인 민간인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바로 시빌리언인데 이게 외국의 시빌리언은 한국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민간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일부러 막 간첩들이 만든 단어는 아니다. 이런 건데 이거 뭐 유래가 이름 나름 있긴 있네요. 11년이라는 게. 유래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국의 민간인 개념은 어떤 군인과 비군인의 어떤 개념이 대립적인 개념이 강화되면 외국의 11년은 즉 외국의 11년 즉 민간인 개념은 군인 여부보다 전투원이냐 비전투원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그 의문 가질 법하기도 한데 이게 전투 같은 경우는 군인끼리 전투나 전쟁 이런 건 군인끼리 벌인 게 대다수인데 그렇다고 막 군인하고 군인만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동학농민 운동이라 불리는 게 쉽지도 않도 농민하고 일본 군인이 싸운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거기다 뭐 58 광주 사태도 씨발 정규군하고 그 무기탈전 폭도들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식 민간인 개념으로 보면 농민 그 동학농민 때 농민은 군인이 아니니까 군인에 의한 농민 죽이기 씨발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떤 전투원 비전투원 이런 11년을 했다면 그러면 군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결 구도를 갖다가 공격하고 좀 피해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희석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그 동학농민이고 뭐고 뭐 무기 들고 전투를 벌이면 전투 당사자니까 그 새끼들은 정규군인만 아니지 전쟁 당사자인 전투원은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58도 이제 한국식으로 민간인 개념으로 보면 한국 군인이 민간인을 사살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비전투원이냐 전투원이냐 관점으로 보면 58도 총기를 들고 일어난 그 폭동이니까 정규군이나 아닐지언정 그 비전투원은 분명 아니고 막말로 지네들 그 시민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름 붙이면 민간인일 수 있는데 그냥 전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투원이죠. 민간이라는 단어 시작부터 불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단 굉장히 불순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쉽게 말하면은 실제로는 이제 그게 군인이든지 농민이든지 뭐 길 가는 거지 새끼나 뭐 상관없이 그러니까 총칼 들고 싸우면 사실 그냥 그게 전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걷다가 민간인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마치 군인이 민간인을 그냥 일방적으로 죽이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민간인이란 말이 왜 군대의 대립적인 의미로 쓰였는지 찾아보려고 제가 네이버 뉴스 그 라이브러리를 검색해 보니까 이 민간인 단어의 사용 유래를 갖다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이게 뉴스 라이브러리를 살펴보니까 애초에 잘 쓰이지도 않았던 민간인이라는 단어가 52년도. 즉, 그러니까 6.25가 일어나는 중에 이제 전쟁 중에 갑자기 사용 빈도가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52년도 이전에 거의 쓰지 않는 단어가 이 민간인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러면 이 민간이라는 단어가 왜 군인과 반대적인 의미를 지닌 채 왜 쓰이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뭐 동포하면 씨발 중국 동포 같은 개 똥내 나는 개 씹새끼들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원래 동포란 단어의 주인은 북한 동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25 진행 중인 전쟁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 쳐 죽여야 할 거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북한 괴뢰군이고 우리 입장에서 누굴 죽이고 누굴 구제해야 할지 명백한 구분이 필요하죠. 했던 거죠. 그래서 6.25만 해도 이제 북한 괴뢰군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왔다고 하지 북한 동포가 쳐들어왔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죠. 예, 거기다 북한 동포가 김일성 압제에 실험하고 있다고 하지 북한 동포를 몰살시켜서 이북당 회복하자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 민간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제 한국처럼 이제 군인과 대립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이제 1952년 한창 6.25가 진행될 때 일이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민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나름 이제 건전한 명분과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제 한국은 북한이라는 적을 두고 북한 괴뢰군과 구분하는 민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여기에 이제 북한이라는 적에게 사용했던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적을 두고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제 나름 북한 군인과 북한 주민을 이간질시키는 요소가 숨어있는 언어 자체에 약간 숨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시작한 시점과 유래는 북한을 대상으로 쓰고 시작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북한군이랑 북한 사람, 그러니까 북한 동포랑 좀 구분할 필요가 네. 확실히 있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왠고 하니까 제 친척 한 두세 명만 한두 다리만 건너도 북한에 고모 있다, 뭐 북한에 사촌 형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뭐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군인이랑 군인이 아닌 사람을 이간시킨다. 그러니까 네. 거리를 딱딱 나누는 그런 역할로 좀 쓰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게 당연한 거죠. 이게 문제는 저 민간인이 싸우는 당사자인 북한을 대상으로 이제 북한 괴뢰군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고 이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하에 쓰였다면 문제는 이 민간인이란 군인과 대립되는 어떤 대립되고 있는 개념이 지금 한국 남한 내부로 지금 향해 버리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민간이라는 단어를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냥 민간인 그러면 이제 북한 민간인 얘기 아니면 지금 남한 민간인 얘기죠? 그냥 일반인이죠. 예, 당연히 지금 남한 민간인을 지금 지칭하는 얘기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이라는 게 군인, 일반인 구분할 때나 요새는 이제 쓰이는 말인데, 그 사실상 지금 이제 별로 필요가 없는 얘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지금까지 이어져가지고, 그러면은 군인, 민간인 딱딱 나뉘어갖고 쓰이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이랑 사용처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막말로 지금 국민이 국민이 군인을 무수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이 국민을 꺼려하고 군민이 막 군인이나 군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이 나라 어떻게 뭘로 버틸 거예요? 한국 최고의 보루가 군대인데 어느 나라건 간에 국민이 군대를 무서워하고 혐오하는 그 나라는 이제 볼장 다 본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을 대상으로 썼던 민간이라는 개념을 필터링 없이 한국 내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났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막말로 지금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하면 이게 부동의 꼴찌는 늘 국회 개새끼들이고 군대는 꽤 높은 순위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료 보시면 지금 군대가 대법원보다도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다가 좀 등락도 있긴 한데 압도적으로 신뢰도가 높단 말이에요. 항상 그랬죠. 예, 많은 이 자료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를 봐도 국회가 거의 부동의 원탁 꼴찌고 군대는 항목이 없던가 항목이 있으면 제일 높던지 아니 높던지 막 둘 중 하나예요. 막 조사마다 거의 일관적으로 나오는 현상인데 이건 우리 주변만 봐도 하는 게 저 살면서 국회의원 믿는다는 병신 새끼 본 적이 없는데 군발이를 막 군인들 막 수고한다고 막 뭐 해주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볼 수 있잖아. 근데 애당초 막 군대를 못 믿으면 그 나라 가치도 없고 근데 이런 군대에 대해서 실질 신뢰도 높은데 이미지 작업을 갖다 워낙 많이 해놔갖고 막 군인은 그렇게 믿으면서도 군인이 정치 개입한다 이런 막 여기서 막 훈련되고 막 발작하고 거부 반응 일으키고 있다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저도 한 40년 가까이 살면서 이제 국회의원, 국회 믿는다.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그 새끼가 뭔가 이득을 보고 있겠지 그러면. 네. 근데 저도 이제 실제로 한 22살 그때 이제 휴가 나오면은 분식 먹고 있으면은 막 할아버지도 와갖고 막 사주고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는 봤는데 국회의원 민다는 새끼는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제 계엄 터졌을 때나 그거 이제 다 같이 저지하면 그래도 국회의원이 무슨 씨발 기능을 하는구나 이 지랄하면서. 그건 사실 그때나 지랄하는 거지. 연병을 하더라고요. 아주. 아니 또 막상 또 문재인 그 코로나 계엄 때 씨발 또 국회 개새끼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개새끼들 계엄이 뭔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뭐 이게 실제로 어떤 막 집요한 이미지 각인에 훈련된 결과라고 보는데 이게 사람은 눈으로 글을 보지만 눈으로만 보지도 않고 이게 연상력을 갖다 부과해서 봐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잘 드러나서 이 자료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읽어보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거 말고도 지금처럼 네 글자씩 순서 바꿔서 써도 돼요. 이상하게 한국인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번역기로 안 나와요. 재미있는 훈민초급 세종시방 만만세다. 제가 이렇게 읽었고 대부분 아마 저거 보시면 저렇게 읽었지만 바로 읽어지죠. 실제로 쓰여진 내용을 갖다 그대로 읽으면 이말거고 지첨금넘 넷짤 글씨 순바석권 써바테 아이 씨발 읽듯이 족하냐. 아무튼 개상하고도 알 수 없는 단어의 배열로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게 자연스럽게 누구나가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거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뇌에도 연상장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길다는 단어가 나오면 상당수 막 기름은 기차 막 바나나 이런 거 연상하기 쉽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숭이 똥구멍도 뭐 원래 자유롭게 연상할 수 있는 게 막 원숭이 똥구멍 크다, 뭐 냄새나다, 뭐 똥이 반쯤 끼어있던 거 아니면 찢어진 구두가 반쯤 들어있던가, 뭐 씨발 이렇게 다양하게 연상시킬 수도 있는데 노래로 트레이닝 되면 원숭이 똥구멍 빨개 이거부터 연상할 수 있죠. 보통 그렇죠. 예, 이게 이런 이치로 이 민간이라는 단어에는 무고하다, 순진하다, 죄 없다, 약하다, 씨발 막 이런 단어가 존나게 연상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이 민간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뭐 마패처럼 군인이 적이고 막 침략자고 뭐 일반 국민은 민간인 편에 서야 한다 무슨 이런 무의식적인 세뇌가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요 근래에 있었던 게 또 뭐냐면 요 근래가 아니고 요 근래에 있었던 뭐 4.3 사건 이것도 막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랄 연병하고 있는데 이 존무이키는 이걸 갖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남조선 노동당이 일으킨 무장봉기를 토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군과 경찰, 서북청년단과 대한청년단 등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폭동적 시위 진압을 펼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에 민간인이 억울하게 학살되거나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민간인이 학살당했다. 제주 4.3 사건은 사망자 숫자 자체를 비교하면 제1공화국 시기에 일어난 단일 사건으로는 6.25 전쟁 다음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이는 당시 미 군정과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인 학살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네요. 민간인 학살 사건
사건. 이거 가만 보니까 이 씹새끼들 단어 자체를 딱딱 일부러 딱 쓰네요. 불쌍하게 죽었다 이런 프레임 씌우려고. 뭐 민간인 다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남조선 노동당 아까 뭐 무장폭동 이거 그냥 진압한 거 아닙니까? 6.25 하고 나서 남한에 남은 아니요 6.25 전이에요. 이 전이요. 그러니까 남한에 남아 있는 북한 괴뢰군 씹새끼들 이걸 다 씹새끼들이잖아요 이거. 이거를 무려 뉴스라고 하는 새끼들이 민간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 존나 이거 뻔하고 뻔뻔합니다. 민간인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긴장해내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남조선 노동당 아까 보니까 뭐 6.25 이유인지 모르고 많은 게 그러니까 이게 남조선 노동당 즉 남노당이 뭔지 모르는 분 이런 모더이전 같은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남노당에 대해 요약한 거 보여드리고 말하자면요.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은 해방 후 1946년 6.25 이전이죠. 11월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남조선 신민당, 조선인민당이 합당해서 결성된 남한 내 최대 공산주의 정당입니다. 박헌영을 중심으로 소련의 노선을 따라 남한 내 공산혁명을 시도했으나 1946년 정판자 위조 집회 사건과 1949년 국회 불합치 사건 등으로 사실상 괴멸된 조직입니다. 결성 1946년 11월 23일 서울 성격 조선노동당 계보로 있는 남한 내 공산주의 혁명 조직 주요 인물 박헌영, 여운영, 이영, 정백 등 미군 정치하에서 좌익 세력 규합, 남한 내 공산화 작업, 사건 몰락, 정판사 사건으로 불법화된 후 1948년 대구 11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등의 배우로 제목받으며 활동 제약. 이후 1949년 조선노동당으로 합당돼서 북한으로 흡수. 흡수.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4.3 사건의 주동자인 남노당 새끼들은 6.25 이후에 북한에 6.25 북한에 흡수된 거죠. 그러니까 남한에 있다가 6.25 이후에 북한에 흡수되고 6.25 이전에 남한에 내부에 있었고 별 폭동 개지를 다 일으켜서 죽여도 싼 놈인데 이거 아까 보면 조무이키 보면 뭐 민간인 학살이었다고 막 지랄 예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개새끼들도 4.3 사건도 민간인이 정부에 학살당한 막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딴 소리 씨부리면서 법 만들고 예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미칠치 부분인 거죠. 자, 김동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되길. 제77주년 제주 4.3 추념식 참석 희생자 추모 유가족 위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다음 달 제주 4.3 사건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도 잘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주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평화공원? 제77주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하네. 이거 선동을 기가 막히게 하네 뉴스란 새끼들이. 아니 근데 선동 기가 막힌 거 한국 개새끼들이 그냥 선동이 아주 훈련당해갖고 너무 잘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뻔뻔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 잘한다, 어떤 능력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인이라는 이 마법의 단어를 쓰는 순간 그 남로당 빨갱이 간첩 무장폭동인데 바로 이제 민간인 학살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민주투사되고 막 돈 잔치하고 지랄하겠죠 또.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저 우파라고 보지도 않지만 국조 그 씹새끼들도 막 뜨뜻미지근하게 대처하잖아요. 막 저 4.3 사건 추념식에 막 기어쳐가고 그러면서 4.3 사건은 뭐 그렇다고 또 막 민주화 약간 약간 부정적으로 막 이제 군불대기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씨발 이것도 웃긴 게 민주당 추진들은 저거 민주화 운동 4.3 사건도 민주화 운동이고 4.3 사건 희생자를 국가 보상해야 되고 그런 사안으로 본다면 그냥 아싸리 이럴 뻔 이렇게 해야지. 4.3 사건 그래 민주화 네 말대로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 당시 남한수들이 반대하고 무기 들고 숭고하게 싸우다가 그분들께 보상해야 하니까 제주도들도 그분들 다 북한에 귀속시키고. 아니 국물에 뗄 게 아니야. 씨발 그거 보상하고 그지? 하고. 그러니까 그 새끼들 주장이면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저런 사건 내막도 모르고 단어 몇 개에 속아 연병하면 그렇게 취지를 갖다 아예 그냥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제주도 4.3 사건이 남한 수립 반대하는 무장 봉기 세력이 돼진 새끼는 거 알면 민간인 학살 지랄이고 희생자네 어쩌네 그러니까 그 4.3 사건의 뜻을 기려서 제주도 씨발 그냥 북한에 귀속시킨다 이러면은 거기 사는 새끼들 그거 단박에 알아 4.3 사건이 뭐 하는 사건이 그때서야 찾아보겠지. 당장 막 제주도에 막 개중국 놈도 온다고 몸살인데 막 제주도 4.3 사건 그 민주화 유공자들 유지를 받들여서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이제 북한으로 귀속시키겠다. 그럼 한국에서는 얼마나 찬성할 것이고 제주도 그 새끼도 얼마나 찬성할 거야. 근데 씨발 발에 불 떨어지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사산 사건 막 감성팔이 연병질환 사건이 아니라고 그 의미를 갖다 그때서야 알 거라고 알 거잖아요. 그렇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이게 지랄하는데 아무리 이제 개병신이어도 4.3 사건 어쩌고 하면서 제주도 북한 거다 이거 하면 제주도가 아니라 그냥 온 개지랄 연병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민간인
마법의 단어로 무슨 개폭동 저런 개발적 폭동을 희생이다 학살이다 하면서 뭐 민주투사 포장하고 그거를 민간인이라는 그 단어로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 민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막 민주당이라던가 좌빨 새끼들이 어떤 수작질 부리구나 이 징조로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58 씨발 뭐라고 하냐면 군부 독재 민간인 학살이다 지적질하기 예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민간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부터 수상히 여기고 파고들려고 하면 그 수법이 먹히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했던 조지랄도 다시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민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거 어떤 좌파가 공작질 하려는 뭐 징조다 이런 식으로 그 민간인 단어부터 만약 뭐 민간이 죽였다 그러면 그거에 갖다가 오히려 민간이라는 단어 이거 어떻게 쓰이는 거지? 이거 의심부터 하는 습관을 들여요.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민간인이란 단어 어쩌고가 좀 튀어있다 이러면 바로 의심부터 막아야 된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북한 군인이랑 북한 동포, 그러니까 적군의 동포냐 아니면 이제 적군이냐 요거 이제 구분할 때나 쓰던 거를 갖다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나만 내보여다 그냥. 나만 내보다 이제 쓰니까 이게 좀 저항 없이 좀 받아들여지는 건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같은 군대와 민간인의 대립 구조에서 나온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1999년에 발생한 국군 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이에요. 이게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0년에 갑자기 막 이등병 새끼 하나가 탈영하면서 폭로질을 하는데 막 국군 보안사령부가 민간인을 사찰한다고 폭로해갖고 국군이 병신되는 첫 단추가 형성되는 일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도 그 단어 그 민간인이 요주의 단어의 민간인 뭐죠? 민간인을 상대로. 네. 그리고 또 군부대가 사찰했다는 민간인이 졸라 많은데 그러니까 간첩들이 지금 거의 그러니까 근데 민간이 졸라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사찰당한 민간인 중에서 대통령 된 놈이 4마리나 나와요. 김영삼, 김대중, 개대중 아니야? 야, 개대중. 이렇게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사과 진짜 안 하네. 노무현, 문재인, 문장, 예. 그래도 개대중 예우 차원에서 개대중을 좀 예. 더 달려야 돼서 민주주의 시대를 합치고 대통령, 저 개새끼들이 대통령 되고 이제 군부대를 갖다 아주 씹창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에 민간인이라는 단어 쓰면 뭐 최면과 마술 걸리듯 막 민간인 우호적인 여론이 준비되니까 나오는 일이란 거예요. 근데 이 사찰 명단 보면 저거 사찰 군부대가 저런 새끼를 진짜부터 사찰했다는 거 군부대 나름 이제 할 일 뭐 열심히 했네. 좀 반중 아니죠. 정확하게 일을 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간첩 씹새끼들이 대통령 자리 꿰차고 나가면은 군부대가 바로 집착나죠. 예. 그것다가 저 새끼들이 전부 다 이제 국회 출신이고 예. 애초에 이제 신뢰도 자체가 아까 보셨겠지만 국회의원 신뢰도 항상 바닥이거든요. 예. 그런 새끼들이 대통령 차면은 군대가 나만 할 수가 없죠. 예. 답답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1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나 내다보는데 막 지가 질문하는 것처럼. 이게 다음 챕터는 이제 한국 내 민간인이라는 개세대를 문제점으로 넘어갈 건데요. 예. 이거. 예. 그러면 이제 뭐. 내용 보는 거 아니죠? 읽어보겠습니다. 아유, 알긴 알죠? 예. 한국 내 민간인이라는 개새들의 문제점이 챕터 2의 이제 주제입니다. 아무튼 한국 내 민간인 개새끼들 문제점, 이거는 사실상 이제 얘기하려면은 한 2, 3화로 할 게 아니라 한 3년은 방송을 해야, 라이브로 한 3년 정도 틀어놔야. 저 방송하다 내가 뒤지겠어. 그거 다 얘기. 그럴 수 있죠. 민간인이란 문제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죠? 네. 근데 제가 이게 2002년 개드컵을 시작으로 한국 국민성 막 정신 상태 역사 이런 거 죄다 다 까내려 갖고 제가 한 모든 행적과 글과 영상이 사실 한국 개세들의 문제점으로 귀결된 텐데 그래도 이걸 갖다 제가 아무리 미친놈이라고 해도 씨발 이걸 영상에 다 담으려고 하면은 얼마가 걸릴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이념에 국한된 어떤 한국 개세대 문제점을 좀 추각해서 보여드리려 하거든요. 이게 한국은 우파도 문제점이 반공하고 공산주의 이거 꼭 6.25 이후 꼭 북한에 연관지어서 한계 짓다 보니까 이게 뭐가 적인지 잘 모르는 문제점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북한만 볼 게 아니라 2012년부터 개중국 중심으로 좌빨 새끼들 문제점 짚어내니까 이게 점점 확산되는 게 이게 북한 중심으로만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라든가 좌파의 문제점을 바라보면 그러면 반공교육을 받은 엑세스는 어떤 생각이 빠지냐면 이게 북한 그거 개 족같고 거지 같은 나라인 거 누가 몰라 근데 북한 지령 먹고 누가 움직여 이거 막 노인들 개소리다 이런 관점에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지령의 주체를 갖다 자본력 빵빵한 개중국 중심으로 돌려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도 하니까 이제 40, 50대들이 민주당원 지지를 한다고 해도 지금 반중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 북한 중심으로 보면 현실과 괴리가 돼서 막 와닿지도 않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의 본질을 갖다 그 놓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그렇죠. 이제 그 영감탱이들 보면은 이제 북한 빨갱이 같자고 하면서 뭐 저 얘기하는 거 보면 다음 주 정도면은 저 올라갈라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별로 동의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저도 모른다는 제 입장에서 봐도 저거는 솔직히 동의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심지어 동의가 되고 말고를 떠나서 납득이라도 되면 오케이. 근데 납득도 안 돼갖고 좀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예. 근데 이게 단순히 북한이냐 개중국이냐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진짜 조선 시대부터 뿌리 깊게 잡은 그 문제부터 짚어야만 이게 전반적인 문제가 보인다고요. 물론 뭐 이것도 뭐 애국 보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안 돼, 이게 애국 보수. 애국 보수요? 왜냐면 씨발 애국은 근본적으로 한국은 잘못된 나라가 아니니까 작은 문제점만 해결하면 다 된다 이런 관점으로 출발하니까. 맞아. 근데 이런 그 문제를 갖다 다 보려 하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문제점을 갖다가 발견해서 다 파헤치려고 이거라기보다 북한이라는 작은 단체 때문에 한국에 문제점 있는 것만 도려내면 된다. 막 이런 북한이라는 그 작은 단체 휘둘리는 소수 이것만 없애면 된다. 이런 한계점이 그렇죠. 직면하는 약간 거죠. 사실 피한 식별에 대한 얘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출발점이 다른 게 2002년 개드컵을 기점으로 한국 씨발 이렇게 족같아 이렇게 시작했고 족같은 거 조상 씹새끼고 뭐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 그렇죠. 다 까버린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저한테 보이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성계 위화도 회군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10화 그 이후에 좀 디테일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은 패스하고. 예, 한국은 일단 6.25 한참 이전 조선시대부터 아주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문제점이 이제 문제점을 통해 나온 게 동학이에요 이게 동학 관련해서 또 차후에 또 디테일하게 다룰 거니까 오늘은 동학부터 시작한 문제가 현대 어떻게 맞닿는지 요 정도만 좀 짚을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대로면은 한국의 전반적인 문제는 조선시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그게 이제 응축돼가지고 한국의 이제 현대 족 같은 상황까지 쭉 이제 연결되어서 왔다. 이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요즘만 아주 말 잘하는데 근데 이게 동학도 막 보면은 막 뭐 일제에 저항하다가 또 일제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네 지랄 묶갑 떨고 그 동학이란 개 씹새끼들이 내세우는 걸 토대로 막 동학의 성질을 갖다 규정하고 막 미화하고 있어요. 이게 흔히들 보면 동학을 갖다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동학의 인내처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문재인인데 이거? 네? 문재인인데? 사람이 먼저다 문제라.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높고 낮음이 없다는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3대 교주 손병희가 주장하여 천도교의 핵심 교리가 되었으며 2대 교수 최시영의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사상에서 발전하여 근대적 인간 조준과 평등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평등 사상, 신분, 계급, 성별, 빈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입니다. 반봉건 사회개혁, 조선 후기 신분제와 봉건 질서를 부정하고 민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상은 이후 어린이날 제정, 소파 방정환 등 근본적 근대적 인권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을 막 흔히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받아들이면서 저걸 학살한 일본인들 개새끼들 막 이지달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감안해야 될 점은 저거는 동학 10세끼들이 자기를 갖다 자기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건 자기 주장이고 근데 원래는 이게 실제 모습은 존나 다르다는 거 실제는 어느 정도로 다르길래 이렇게 격분을 이게 하시는지 일단 알아야 될 게 한국 개새끼들 진짜 병신들인 게 씨발 원래 내세우는 거하고 자기 모습 나는 이렇다라고 내세우는 거 실제 모습 다른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현실에도 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막 자기 모습이라고 필터 존나 써갖고 방송질 하다가 실제 모습 보이니까 존나 달라서 경악하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이것도 뭐 대참사라고 하는데 사실 저 정도면 양반이고 아니 뭐 유튜브까지 갈 것도 없어. 그 카카오톡 오픈방 보면 매일 모여서 번개하고 뭐 술 처먹는 그런 방들 존나 많은데 거기 입방할 때 대부분 하는 게 얼공이라고 얼굴 공개. 그렇죠. 얼공 이거 하는데 얼공하고 실제 모습이 같은 경우 없어. 그래서 보면 막 얼공은 저런데 씨발 막 벙 때는 저렇다고 저게 이게 그냥 그냥 오픈방마다 다 아는 어떤 상식이 상식. 그래서 이게 유행보다 그러니까 유행이면은 퍼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유행도 끝나서 어떤 상식처럼 자리 잡혔어요. 근데 동학에 대한 성격을 갖다가 저 새끼들이 내세우는 자기 주장으로 파악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에 이 사진 2개 정도 보니까 느껴지는 게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소개팅이라는 걸 몇 번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4살, 5살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갑자기 소개를 시켜준대요. 그래서 네. 알겠다. 사진 보여줬더니 이쁜 거야. 네. 좋댔다. 나와보세요. 머리 세우고 씨발 향수 빌려 칙칙 지랄하고 갔죠. 이틀 뒤인가 만났나? 이틀 만에 한 20kg가 쪄 있더라고요. 씨발 이거 소개팅이가 뭐 무한리필 고깃집도 아니고
족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프사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우는 자기 얘기랑 그다음에 실제로 보여지는 거는 아예 다르다는 거죠. 객관적인 거고 주관적인 건데 굉장히 다르죠. 이게 또 사람 얼굴이나 모습뿐만 아니라 북한만 해도 자기 나라를 갖다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일건데 씨발 이거 북한이 내세우는 거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아 북한이 민주적인 공화국이구나라고 그 판단해버린 거 병신 새끼잖아. 그렇죠. 북한뿐만 아니라 개중국 헌법은 그 있다고 하는데 이거 밑줄 치는 부분만 읽어주세요. 자,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린민에게 속한다. 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 기관, 사회단체, 개인이든지 공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라고 돼 있네요. 린민의 권력이 속한다? 족가는 소리죠. 진짜 조슬 까구지. 요새 말로 이게 투사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막 장기 빼다 팔고 막 말려갖고 전시하고 지랄 개지랄 예명지랄을 제일 많이 하는 새끼들이 짱기 새끼들인데 얘들이 요런 얘기를 다 적어놨네요. 굉장히 그 좀 모범적인 예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내세우는 거랑 행동이 완벽하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모범적인 그런 예시가 아닌가. 그러니까 보여지거든요. 유튜브 면상으로도 그렇고 개나 시비다는 카톡 오픈방 침묵질에서도 나오는 국가도 저렇고 그런데 내세우는 거하고 그 실제 객관적인 그 이거를 갖다가 대립시켜야 되는데 아니, 한국 유독 역사를 갖다가 내세울 때는 막 개 족 같은 것도 자기들 주장을 갖다 고스란히 수용해갖고 족 같은 것도 그냥 걔네들 주장에 따라 그냥 좋다고 막 미화시키니까 실체를 못 보게 하는 어떤 실체를 못 보게 마비시키는 역할을 갖다 수행해요, 역사를. 자기 주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동학이 내세우는 건 인내천이니, 개 조천이니, 뭐 인간 존중이니, 막 지랄, 연병질 했는데, 동학 10세끼들이 그 당시 뭔지를 했는지는 그 당시 시기를 같이 보냈던 황현의 오화기문이라는 책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화기문에 대한 그 자료를 보면, 오화기문이 어떤 책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돼요. 존나 무공비급 같네. 오화기문은 구한말 문시이자 학자인 매천 황현이 19세기 당쟁과 세도정치 폐단, 동학농민운동, 일제히 침략 등 1864년부터 1910년 경술국치의 역사를 기록한 편년체 역사서입니다. 황현이 오동나무 아래에서 듣고 기록했다는 뜻으로 매천 예력과 함께 당시 사회를 냉철하게 비판한 귀중한 사료를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인데, 여기서 묘사된 동학 10세기대의 짓거리를 갖다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이거를 갖다 자료가 좀 되는데, 이거 밑줄 치는 부분만 좀, 모델 좀 읽어줬어요. 알겠습니다. 도적, 괄호 열고 동학농민군, 괄호 닫고, 들은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약탈한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추종자들을 날로 풀어놨으며 한데 모여서 흩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평민들은 더욱더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약탈할 때 재물을 가진 이에게 입도했느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하면 우대에서 용서해주고 순진하네요. 뭐 자기 뭐 했다 하면 또 믿긴 믿네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 고문과 매질을 배로 늘렸다. 일단 때리긴 때리고 배로 늘렸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짓으로 입도했다고 대답했다. 야, 그거 있고 아주 인간 존중 존나 잘하지. 그러게요. 동학도들은 일반 백성을 가리켜 속인이라고 했는데 속인 가운데 동학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위협을 가해 동학에 들어오도록 만들었다. 늑도라고 하고 이런 행위는 어느 누구라도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못하게 만들고 약간 이거 입 닫는 거랑 비슷한데 요새 평민을 협박하여 억지로 동학에 가입시킨 뒤 그들로 평민을 협박해서 억지로 동학에 협박해서 가입시킨 뒤에 그들로 인원을 추원하고 부대 맨 앞에 내서 고기 방패 아니야. 이 때문에 하동과 운봉 전투에서 평민들이 많이 죽었다. 죽기를 각오하고 억지 가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35냥 이하의 속절을 징수했다. 가난하고 어린 백성들은 이미 바칠 돈도 없고 또 매질이 두려워서 부조차 따랐으며 사대부로 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집을 비우고 달아났다. 전라 좌도 사람들은 흉악한 기세에 떠밀려 모두 억지로 동학계에 가입했다라고 하네. 가관이네요 진짜. 평민, 약탈, 고문, 매질, 협박에 강제 가입하고 고기 방패 쓰고 와 이게 빡센데. 근데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전라 좌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오른쪽 전라도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봤을 때 전라 오른쪽이 왼쪽에 있으니까 전라 좌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좌파랑 지금 내용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라 이 뿌리가 동학이라고 보는 게 그냥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루 23 다음 보면 주문을 외우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부적을 몸에 지니면 칼날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초나이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피해를 없애준다고 이거 허경영인데요.
그리하여 들고 일어나서는 간악한 도적이 되었고 싸움에 임해서는 등에다 승승이라 쓰고 죽지 않는다고 속여 사지로 몰아서 이 속임수에 빠진 무리를 모두 죽게 만들었다고 돼 있고 이들은 어깨에는 중들이 사용하는 버비를 걸치고 머리에는 마레기를 쓰고 목에는 염주를 걸고 몸에는 부적을 붙이고 입으로는 주문을 외고 말과 노새를 가리지 않고 타고 총칼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떼를 지어 몰려다녔는데 그 수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부적에다가 무슨 뭐 사이비 뭐라 그래 이거 뭐 신령 뭐 해사코 사기치고 떼져서 지랄하고 부적 근데 그 방금 나온 부적 이거는 지금도 하잖아요. 그 노란 리본 막 주렁주렁 달고 있었더만 그건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비슷한 게 좀 많네요. 그러니까 한국이 좌익 근간을 갖다가 북한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시야가 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주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짱깨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거든요, 아수라님이. 근데 이제 뿌리가 사실은 동학으로 좀 봐야 되겠네. 근데 이게 하필 또 전라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가 족같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뿌리를 그러면은 동학으로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연관 그죠. 그래서 지금 동학의 어떤 후기인 원불교도 지금 전라도 쪽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전라도가 씨발 저렇게 족같은 이유가 저 족같은 그 동학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동학을 다루려면 또 그 조선시대 실체하고 정감록까지 다루는데 이것도 또 차후 컨텐츠에 그 나중 한 10편? 이 정도 이후에 20화쯤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오늘 좀 패스하고. 그래서 여튼 동학을 시발점으로 한국 좌파의 어떤 양태와 뿌리가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 저 동학이 과연 동학으로 끝나냐가 관건인데, 저희 시발 족 같은 어떤 동학 10세들이 아주 크게 관여한 게 뭐냐면 그 문제의 3.1 폭동이에요. 아, 그게 3.1 폭동이랑. 그래서 오프닝에도 3.1 폭동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파 새끼들 뭐 3.1 운동 막 이렇게 맨날 압제당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오프닝에 3.1 폭동부터 짚어야 하는지 이게 대충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 3.1 폭동이 바로 이제 그 동학운동 했던 새끼들이 주도하고 확산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동학운동 했던 새끼들이 다시 또 이제 또 벌린 게 3.1 폭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어 자료 보면요. 1919년 3.1운동은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가 주도하고, 이거 나오잖아요. 천도교.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동학농민 폭동이지, 씨발. 그 폭동에 참여했던 인력과 조직이 핵심 기관이 된 항일 독립운동은 손병희는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 인사가 대거 참여했고, 동학의 조직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적인 비폭력 조건, 존나 폭력. 그러니까 비폭력이야, 비폭력 만세시로 확산돼서 주도적인 세력 동학의 3대 교주의 의암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천도교가 3.1 운동을 조직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인적기연합 1893년 혁명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25년 후 3.1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망 활용을 갖다 동학의 전국적인 조직망이 어떤 독립선언서 배포와 함께 이제 만세 시위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 동학 농민 혁명 폭동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그대로 25년 뒤에 3.1 폭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확산시킨 네트워크까지 이제 같이 기획. 그러니까 조직 딱 짜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학농민 폭동도 존나게 막 협박하고 그 네트워크를 고스란히 3.1 폭동도 냈다는 거죠.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3.1 운동 주도 세력이 동학이고, 이거 확산시킨 것도 동학 10세대인데, 동학이 아까 뭔지 했냐면 아까 봤잖아요, 이게. 강도질. 무슨 막 동학에 막 가입하려 강요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새를 불렸다잖아요. 고기 방패하고. 그질했던 동학 새끼들이 주도하면서 전국적으로 3.1 만세 운동을 확산시켰다면 제보를 개주는 거니까 당연히 똑같은 수법 썼을 거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같은 근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남겨줬으니까 이제 그 밑줄치 부분 모더에이저님이 좀 읽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폭력 시위에 참가하고 순서부장을 살해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은 민용우는 45세 농군이자 상민이었다. 그는 만세를 부르고 순서부장을 돌로 쳤다는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식해서 장안면의 이장이자 만세 시위의 주동자였던 홍면옥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변명한다. 문. 뭐 때문에 그대는 만세를 불렀는가? 답. 나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만세를 부르는 의미도 모르고 홍면옥이 만세를 부르라고 해서 선동해서 불렀다. 답. 부장이 자전거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때 뭐라고 돼 있죠? 이거 한자? 한자는 모르겠네요. 어떤 새끼가 홍면옥이죠. 홍면옥이 부장을 때려 죽이라고 해서 도로에 있던 돌 2개를 가지고 부장의 견도를 쳤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망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인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 돌로 친 것까지 맞는데 보면 이제 3.1폭동 같이 한 다른 새끼가 주고 덮어 씌운 거지. 아, 사실상 이것도 이제 사기질이 또 하나 들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학이 아니고 3.1운동인 거잖아요. 네. 그럼 동학이랑 똑같네요, 근데.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래서 돌로 찍는 것도 좀 웃기긴 하고. 그러니까 선동돼가지고 왠지도 모르고 이제 만세 부르는 새끼도 만세가 좀 뭔지도 몰라. 그것도 웃기고. 그 다음 절에 볼게요. 사실 보자. 상피고 등이 집에 그대를 불러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일제 조선 독립운동을 할 것이니 그대 말에서도 이 운동에 참가하라. 만약 응하지 않으면 가옥을 파괴하고 또 이민 맞나요? 이민을 밟아 죽일 것이라 협박하여 통지서를 교부했다는데 그러한가? 답. 나는 문맹이기 때문에 통지서에 적혀있던 것은 몰랐으나 위와 같은 협박의 글귀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며 읽어 돌려주며 그 통지서를 나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나는 그때 승낙하지 않았으나 내가 사는 마을 사람들이 나가면 나도 나가도 좋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사실상 방금까지 읽었던 자료들이 아소렘인지 예전 방송에 이제 쓰셨던 그런 자료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시청자의 그 어떤 기억력을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네. 이 재탕한 거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셨고. 왜냐면 이제 저도 시청자였는데 사실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놀랍네요, 자료가. 근데 이제 이런 자료가 돌아다니면은 꼭 이제 엄한 새끼를 기어나가지고 일본 측 기록이라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위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좀 다른 자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게 동학이고 3.1운동이고 자기 비위와 자기 포장은 존나게 믿으면서 다른 기록은 막 그 일본 기록이네 뭐네 계속 물타기를 존나해. 막말로 어떤 대상에 대해 가장 많이 그 사기치는 거 자기 본인인데 그건 다 본인 말 그 사기치는 새끼 말이 진실이라고 연병지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남의 사진 보면은 그러면서 또 남의 사진 보면 보정 존나 했네 그러면서 존나 까고 그러면서 지 얼굴은 막 자기 얼굴 아닌 얼굴도 막 자기 얼굴이라고 막 사기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측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당시 저 독립운동한 그 운동가나 씹새끼들이 만세 운동에 어떻게 동원했는지 그 명확한 글귀가 자료로 있었는데 이게 2022년까지 있었는데 그게 언제 그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출처 링크까지 그냥 박제해갖고 그냥 자료로 다 첨부했으니까 그때 독립운동가나 씹새끼들이 만세 운동에 어떻게 협박해서 동원했는지 그 밑줄치 부분 그거 쭉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게 2022년에 내렸다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사라진 게 2022년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언제 그러니까. 없어지지까지는 그 뒤부터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아소라님이 이제 예전 수로급회 4막 3막 이라 하실 때 동학 얘기를 한 이후쯤으로 보이거든요, 느낌상.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때 이후로 동학 얘기가 막 퍼졌으니까. 아무튼 좀 공교롭네요. 자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널리 알림 광고죠. 무릇 합방한 지 10년 이래로 우리 2천만 동포가 저들의 노예가 되어 강압을 당하는 것은 매우 분하고 원통하였다. 이른바 자성회라고 하는 것에 도장을 찍는 자는 이완용 등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주의하시어 암살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완용을 본받을 놈들이나 자성회의 입회 원서에 스스로 도장을 찍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암살을 하거나 불을 싸질러서 폐가망신하도록 하는 것이 충분히 주의할 것. 끝내 관공서의 관리 자리를 물러남으로써 독립운동에 호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뜻하지 않게 생명을 잃는 사태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협박이네요. 네. 무려 독립단 충북지회라는 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동학운동 때 협박시했던 새끼들이 뭐를 개 주냐고. 그게 말씀하신 게 이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이제 2022년까지는 올라가 있었던 자료라는 거잖아요. 네. 출처까지 위에 딱 제대로 박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광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자료입니다. 역시 출처는 거기고요. 광고. 너희는 독리는 국가도 모르고 벙어리 아닌 바에는 어찌 대한제국 독립만세를 부를 줄 모르는가? 만일 근처 여러 독리들이 이달 금음만으로 만세를 부르지 아니하면 각 독리들은 석유 두세 상자만 있으면 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질러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국기와 같이 독립할 것이다. 기타 조그마한 독리는 근처 큰 독리와 힘을 합쳐 만세를 불러라. 그러니까 협잡지를 열심히 해라. 이런 걸로 보이고요. 광고 선동 여전하네요. 다음 자료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생각해보시오 여러분이요 라는 자료입니다. 생각해보시오 여러분이요. 조선이 건국한 지 4252년 이래로 오늘날 우리들에 이르러 조국이 멸망하여 속박을 당하지 아니어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영업하여 이익을 낼 수 있겠소? 만일 이 선언서를 보고도 영업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조선민족이 아니니 조선민족이 아닌 자의 집을 불을 싸질러 그 집을 멸망시키도록 할 것이고 그 사람의 생명도 온전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불 지르고 죽인다는 얘기네요. 잘 생각하시오. 자유롭게 죽는 것이 속박 속에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오. 조선 독립 만세라고 돼 있고,
양이 많네요, 이게. 네. 마음에 새겨주시 말하는 글. 없어졌고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한 것도 있어요. 이미 싹싹 끌어모으시네요. 네. 마음에 새겨주시 말하는 글. 어찌하여 뚝섬 청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가? 이게 서울 뚝섬 거긴가 보네요. 네. 그죠? 마치 뚝섬은 독립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니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래를 잘 생각해 보시오. 잠시 고통을 같이 하면서 장래의 명을 생각합시다. 음력 2월 25일에 뚝섬 우편소 골목 안쪽에 있는 우물 앞에 모여 만세를 부르도록 하시오. 오후 7시 30분쯤 되었을 때 만세를 부르고 만약 만세를 부르지 아니하면 뚝섬 천여호 대촌을 모조리 불로 협의할 터이니 청년들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오. 제가 하는 거랑 협이 좀 뜻이 다른데? 그러니까 불지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협의가 아닌 것 같아. 혐의요? 혐의예요? 씨발, 이게 옛날 재료라서 좀 좀 이게 픽셀이 좀 풍화가 됐네요. 네. 어쨌든 경동. 우리 2천만 동포가 되어 독립하기 위해 경성 시내에서 여러 학생과 천주교인 그리고 노동자까지도 모두 만세를 부르는데 고향군 송포면에서는 아직도 만세를 부르지 않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아무쪼록 면장과 서기가 백성들을 모아서 이달 27일에 만세를 부르도록 하시오. 만약 만세를 부르지 아니하면 크나큰 변을 당할 터이니 잘 생각하시기를 나머지는 일일이 다 쓰지 않겠음. 알잘딱을 해라. 뭐 이런 얘기 같고요. 고시. 대한제국 독립 만만세를 부르짖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동리의 학교 선생은 이완용 같은 놈이다. 또한 여러 학교들이 모두 정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리의 학교만은 문을 열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반드시 학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만약 학교 문을 열었다가는 선생들은 암살될 것임. 대한독립 만만세 아니면 대한독립 만만세 아니 부르면 불주의하시오. 송포면 우리 민족들아 일제히 단결하여 우리 열리는 일산장에 독립만세 부르러 가세. 야, 이 쌩쌩한 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읽었던 게 무려 전부 다 이제 한국 정부기관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네. 수록되어 있었던. 이것도 뭐 일찍 이러고 독립투사랑 새끼들이 직접 쓴 거. 자기들이 저장해놓은 자료인 거 네. 아니에요? 직접 박제했던 글인데 네. 실제로 이제 살인, 암살, 뭐 방화, 협박, 뭐 기본 패시브를 그냥 깔고 가네요. 네. 그래놓고 이제 구려가지고 뭐 2022년 네. 그 이후에 좀 지워졌다고요. 네. 솔직히 이제 근데 지금은 저거 이제 인터넷에 그대로 올려도 바로 이제 그 엄한 새끼가 바로 고소하면은 했지. 그러니까 글만 올려도 그러니까. 협박 이러면서 고소할 것 같은데 민족 헌신은 쥐라리 헌신입니까 이거? 저거 솔직히 똑같이 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 고기 방패로 쓰고 그거를 한 게 3.1 운동이다. 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뭔 일제 압박을 못 이겨가지고 자진 뭐 만세 운동을 쥐랄 뭐 연병이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일제 압박으로 자진해서 3.1운동 그 3.1운동이 벌써 한 게 아니고 그 3.1운동을 갖다 그 독립만세 이거의 정당성 지네가 협박해서 뭐 만들어 놓고 이거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일제 압박을 갖다 지네들이 그거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달리 보일 게 있는 게 저런 것들을 토대로 어떤 일제 시대가 걔네들 관점에서도 수탈의 시대일 수도 있는 게 말이야. 이게 뭐냐면 아까 본 대로 3.1운동 전신이 동인농밀 지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인농밀이라는 새끼들 별 잡소리 해대면서 막 오만 강도질, 막 깡패질 이거 다 하고 다녔어요. 근데 동학도 입장에서는 그 백성을 갖다 수탈해야 되는 걸 기본 패시브자 권리로 여기는 어떤 근본이 강도 같은 새끼들인데 이걸 일제히 압제에 눌려서 해야 할 수탈을 못해. 그럼 역으로 수탈을 권리로 생각하는 새끼들이 일제히 압제에 수탈을 못하니까 동학포도들 입장에서 이거 오히려 해야 할 수탈을 못하니까 자기들 수탈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즉 동학북도로서 그 해야 할 수탈 권리를 갖다 일본에 의해서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걸 수탈로 간 건데 병신 같은 새끼들 이걸 자기들이 당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동학탈 쓰고 당연하게 삥 뜯고 그러니까 수탈하고 뜯어먹고 협박하고 살인하고 할 권리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일본 놈들이 이 수탈할 권리를 뺏어갔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역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수탈당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동학농민의 동학운동에 어떤 협박해서 동참시키고 3.1 폭동에 협박해서 동참시키는 그 근원들이 제거가 안 되고 지금 그거 오히려 뭐 조상들 뭐 본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현재에도 막 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 아마 이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야. 뭐 화물로 좀 파업한다고 하다가 달리는 차에 발치에다 깔려 뒤지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 영상 일단 보면. 이 존나 웃기긴 하더라고요, 진짜. 이 새끼. 근데 이게 뭐 7살 먹은 애 새끼도 달리는 차에 발길질하는 병신짓거리 안 할 거고 이거 사실 자살 사건인데 막 애꿎은 운전자만 처벌받게 생겼어요. 근데 저지랑 화물노조 새끼들 지금 뭔 일을 하냐면
막 공권력이 죽였다고 막 지랄 연병하죠. 이렇게 영상으로 빼박으로 찍혀도 이제 국가가 죽였는 어쨌든 지랄 생태를 쓰고 있는데. 국가가 죽였다 이 지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예, 뭐 근데 과거에 핸드폰을 놓고 전화나 카메라로 막 드물 때 어떻겠어? 그럼 거기다 이제 또 그 과거에 했던 뭐 어떤 동학이라던가 저 3.1 운동 때 그때 그 참여 안 하는 사람들 그 참여하도록 강제시키도록 그 협박한 것도 아주 지금 판박이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파업 동참 안 하면 응징 협박 문자, 화물연대 간수 구복. 이건 협박 패턴이 그 과거보다는 좀 순화되었지만 동학폭동, 3.1폭동 구조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방송 직전에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하나를 이렇게 찾았거든요. 오, 또 발견했죠. 그거를 한번 이 협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화물연대 폭동, 화물연대 참여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그 이제 영상이거든요, 이게. 그 끝까지 쫓아와. 씨. 근원이 제거가 안 되니까 계속 저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자체가 아마 이제 제가 보기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이 네. 그 화물연대 조카 이러고 일하려고 가니까 지금 이제 쫓아온 새끼들이 화물연대 그 노총들이거든요. 와, 존나 웃기더라고요, 이거. 아무튼 이제 이게 맞네, 생각해보니까는 동학이랑 뭐 아예 그냥 판박이네요.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인터넷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이면 좀 속았을 것 같은데 요새 애들이나 뭐 심지어 한 40, 50대, 30, 40대까지만 해도 좀 안 속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보다 나이가 더 많으면은 이제 다 그러지. 뭐 찾아보지도 않고 요새 그 인터넷 위험한 거 많더라, 보지 마라, 이 지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문제는 저렇게 동학 3.1 폭동 이렇게 민중 속에 숨어 협박질하며 사회를 움직이는 불온한 무대를 갖다가 색출해서 다 죽이긴커녕 저걸 역사로 그 본받아야 역사로 세탁하고 막 미화하고 또 헌법에다 새기고 병신 삽질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런 유사 사건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이 사건도 있잖아요. 그 민주당 후보라는 새끼가 선거 유세 나가고 유권자가 저 민주당 아니에요 하니까 또라이구나라고 비난하는 영상. 이거 영상도 보면요. 대박이었죠, 이것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자 양승조가 시민을 향해 또라이라고 발언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어. 편집 없는 영상을 그대로 보여줄게. 네, 서울서 오셨어요? 예, 건강하시고요. 서울. 땅 아니에요. 야, 이거, 나옵니다, 이제. 아유, 상대 이거 또라이구나. 또라이구나, 이제. 이게 정상일까? 어떻게 유권자한테 저럴 수 있냐 막 이런 반응들이 주잖아요. 근데 이제 놀래거나 그런데, 맞죠. 놀래거나 화날 게 아니라 허구한 날 저지를 하는 버릇이 튀어나왔다고 납득해야 돼. 관성적으로 이게 예, 나온 그러니까 거죠, 이게. 동학폭동이건 뭐 3.1 폭동이건 민중에 숨어갖고 막 협박하고 선동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 그걸 인터넷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때 동학이나 지금의 민주당 이렇게 따로 떼놓고 볼 게 아니라 어떤 이제 흐름으로 쭉 연결되겠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당한 걸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이냐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하냐 뭐 그런 차이만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표본이 엠팍인데 제가 그때 2002년 개드컵부터 아주 앙숙이고 관찰만 20년 이상 한 게 엠팍이라 존나 제가 거기 잘 알거든요. 거기 엠팍이랑 혹시 완전 좌파바시고 좌파도 본진이고 막 우파적 이야기나 막 민주당에 반대되는 이야기 나오면은 막 득달같이 몰려서 개지랄 막 이거 막 댓글로 존나게 달려서 장난 아주 아니었죠, 진짜. 팩질하는 곳을 아주 악명 높은 곳이 그래요. 그래서 그 엠팍이라는 거 다른 어떤 별명이 뭐냐면 홍어들이 다구리 쳤고 콩팍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리라 패턴이 막 그 어떤 막 씨발 같은 막 시비 가는 막 시비 거는 새끼들이 막 단체로 몰려들고 막 그러면서 좌파 입맛에 맞는 글을 막 최다 추천받았고 막 거기 막 그 담장이라는 데 올라가서 사람들 많이 보게 돼. 인기몰이하고 막. 그게 막 수십 년째 일어난 것이야. 근데 거기 직접 가입해서 인증글 남긴 막 좌빨 아주 정치인들? 좌빨 대가리들이 존나 다 많은데 거기서 면모만 보여주면 표본만 봐도 이래. 이게 뭐면 막 유시민 이 씹새끼 뭐 60세 되면 뒤져야 되는데 무슨 내가 성대하면서 이 새끼 아직 60 넘었잖아 이 새끼. 내가 썩었죠 이미. 그러면서 근데 이 새끼 그저에 썩었어. 근데 이 새끼도 인증 남기고. 영상만 봐도 저 새끼는 진짜 표정도 저렇게 족같냐 저거. 이 문진이 개새끼도 저기 그 엠팍에다 막 그 불펜 유저라고 막 인증하고 그다음에 잔치국수 처먹다가 잔치국수 대상에 노인철 불펜 인증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대진 이해찬
이해찬 후보 불펜에도 인증 남겼습니다. 엠팍 아이디 생성 기간이 있어서 부득이 보좌진 아이디로 일단 글을 남겼습니다. 그 충고의 말씀, 격려의 말씀, 비판의 말씀 다 이러고 듣겠습니다. 듣기 씨발 뒤진 새끼가 씨고 그 다음이 이제 토악질러 멍청내 새끼. 불펜 동지 여러분 아이디 까먹 어렵게 찾았습니다. 아 이거 못 읽겠다. 왜냐면 문자로 읽으면 내가 이 새끼에 대해서 뭐 사랑한다 이렇게 되겠는데 이 새끼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쓴 마지막 멘트는 그 직접 읽으시고 입에서 안 떨어진다. 아무튼 이게 어이 보기 싫어. 저렇게 좌빨 거물들 새끼들 줄줄이 와서 인증질하고 막 인증하면 무슨 방탄소년 콘서트 이상으로 막 응원 댓글로 지랄 연병하던 게 엠팍이었다. 그러다 엠팍에서 뭐가 걸렸냐면 민주당 당직자 여론 조작이 뽀록 나고 그때부터 홍팍이 지금은 약간 그 소프트한 일배적인 성향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아왔죠. 좀 사실관계도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고 드디어. 예, 근데 그것도 좀 자연스러운 그 흐름은 아닌데 아무튼 옛날보다는? 예, 그래도 근데 옛날같이 막 지금 이제 그 좌빨 정치인들 인증도 안 해요. 거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 당직자 새끼들이 그 뽀록 난 다음에 우파 성향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 말은 뭐냐면 민주당 새끼들 수시로 댓글에 숨어서 다구리치고 협박질하고 비난질하는 게 아주 일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습관에 됐으니까 그 습관이 유세 중에도 튀어나와서 유권자들은 또라이구나. 굉장히 그렇다고 동학적이군요. 봐야죠. 동학적이네. 그러니까 뭐 민간인이 순수하네, 죄 없네, 무고하네 이 개질을 할 게 아니라 한국인의 민간 속에는 동학부터 아주 개족 같은 새끼들이 숨어서 암약하고 협박하고 선동질하고 그런 게 청산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그 환경이라고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제청산인이 지랄 그 육갑하는 개소리 집어주고 동학잔재청산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주적이라고만 보는 것도 안 되고 일제 잔세 청산 뭐 개소리가 집어치우고 사실상 근본은 동학이니까 이제 그거를 파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말로만 동학 이렇게 얘기를 우파 유튜버들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3.1 폭동부터 이게 아직까지 이어지는데 이 관점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길게 연결되는 관점을 본 사람은 아직 저는 아예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웃긴 게 동학 얘기도 애초에 아까 말씀하신 2022년 그 언저리 처음에 동학 얘기를 하시고 나서나 그 뒤에나 이제 동학이 어쩌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아무도 그 전에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지랄 할 게 아니라 동학부터 제대로 이제 알고 후드려 까고 파야 된다.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죠. 동학과 공산주의의 접점이라고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학이라는 게 좆같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 그리고 이제 3.1 폭동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똑같이 좌익들이 어떤 그런 행동하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요거 이렇게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동학이랑 공산주의랑은 접점이 어떤 게 있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이게 뭐 다 아는 건데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 대본상에 예. 알려도 한 가지 좀 의문이 있는 게 한국은 방공, 뭐 멸공 이런 말은 존나게 하는데 공산주의 자체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씨발 막말로 막 바퀴벌레나 모기 이거 실을 말리려면 바퀴벌레하고 모기를 알아야 멸종시킬 수 있는 거지. 아니 맨날 멸, 바퀴, 멸, 모기 이러는데 바퀴와 모기 뭔지 몰라. 그럼 이게 가능은 하고 진정성은 있고 실현 가능성은 한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주댕이만 떠들어가지고 오는 바퀴벌레를 잡을 수 없습니다. 바퀴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이 새끼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없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최소한 이 새끼들이 뭐 하는 건들인지, 뭐 하는 씹새끼들인지 그걸 알아야 이제 어떤 그 공격이라든지 뭐 어떤 멸공 이런 것들에도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공산주의를 하면 막 북한, 막 독재, 주체 사상 이런 거부터 떠올리는데 실은 이거 마르크스 떠올려야 정상이고. 근데 마르크스 정도 뭐 대학 정도 가면은 뭐 대학이 아니고 뭐 고등학생도 아는 고등도 아는 뭐 거 실제로 많이 나오죠. 유명하기도 하고. 기본 상식이 있으면 마르크스는 어느 정도 떠올리긴 한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게 레닌이거든요. 레닌. 근데 레닌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잘 모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레닌이 뭔지를 했는지만 잘 파악해도 공산주의의 실체도 알고 막 동학과의 접점도 알 수 있는데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레닌 새끼가 진짜 중에 진짜인데 이 공산주의에 대해 일단 요약하면 돼요. 첫 번째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내. 두 번째로 그 레닌은 마르크스 이론을 토대로 그 이론을 보완도 하고 실천도 해서 1917년 최초 공산주의 혁명의 러시아 혁명을 이끌어낸. 셋째로 레닌은 혁명 후 일찍 뒤졌고 그 후계자인 그 스탈린이 레닌을 계승한답시고 러시아를 통치함.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론의 마르크스 또 이론과 실천의 레닌 그리고 그 후계자로 스탈린 이 세 마리를 빼고 그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공산주의자로 스탈린은 잘 안 쳐주는 게 왜냐면 공산주의가 지금처럼 쌍욕 먹게 된 계기가 스탈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멍청한 아군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 혹은 아니면 마르크스 레닌
레닌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이제 그 얘기해도 스탈린 좀 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 이제 공산주의를 근데 이제 우파 쪽에서 보면 공산주의를 꼭 스탈린이나 막 어떤 막 스탈린 파생품인 이 주체 사상 쪽에 집중해서 그 근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근본이 그 레닌을 갖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근본이 레닌이군요. 네. 그러니까 저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 이렇게 묶어서 하거나 보통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공산주의를 그 같이 편승한 새끼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그 레닌, 마르크스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레닌은 거의 이름 정도만 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동학이랑 어떤 접점이나 이런 게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동학농민 폭동이 이제 1894년에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3.1 폭동이 1919년에 일어났단 말이죠. 25년 만에. 동학농민 폭동은 1894년에 발생하고 그 주도 세력이 동학폭동 때와 비슷한 수법으로 1919년 그 3.1 폭동 때도 민중 협박하고 연병해서 만세가 뭔지도 모르고 독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 거리로 내몰아서 만세운동 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1894년 동학폭동 때는 독립운동이니 뭐니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1919년 3.1 폭동에 폭동 때는 동학 때는 없었던 독립이란 개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독립? 예, 근데 미중이 이해도 못해요. 근데 독립. 뭔 뜻인지 모르죠. 단어 몰라. 무슨 이 말인지. 독립이란 말이 등장하게 된 게 이미 저는 이제 레닌의 영향력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 레닌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고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기들 민족으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게 그 민족 자결주의. 그래서 나온 게 그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학 폭도들이 1919년에 갑자기 독립이란 명목으로 협박하고 만세운동 시켰다는 건 그때부터 이미 동학폭도에 레닌주의가 결합된 징후로 봐야 된다.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게 민족 자결주의라길래 저는 이게 스스로 다 뒤져라 뭐 이런 주의인가 했는데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해서 스스로 자 뭐 결정할 이런 네. 거겠죠. 그런 의미로 민족 자결주의네. 근데 단어만 생각해 보면은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뜻대로만 보면은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요게 이제 극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민족주의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허점이고 문제점인 게 이게 민족 자결주의라는 그 언어가 이제 그 쓰이는 근본부터 올라가면 아까 첫 챕터에서 말씀드린 민간인 개념과 비슷한 맥락을 좀 지니고 있어요. 이게 제가 또 시청자들 기억력을 또 기억을 못하는 걸 신뢰해갖고 리마인드 해보면 그 민간이라는 개념이 적군을 향해 쓰이는 개념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북한 괴뢰군과 북한 동포가 합작이면 그게 또 위협이고 골치니까 북한군과 북한 동포를 분리시키고자 나오는 그래서 민간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막말로 뭐 북한 주민이고 북한 주민이건 군인이건 다 죽여 이러면은 걔네 주민 입장에서 우리 군인들 무조건 살아야 돼 그러면서 똘똘 뭉치면서 우리 편 사상도 더 커지잖아. 그러면 그렇죠. 민간이 너네는 냅두고 군인만 죽인다 이러면 거기서 분리하면은 걔네 민간인이 돌아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적에 대해서 분리시키려고 나온 그런 어휘인데 민족 자결주의도 딱 저런 이치로 적에게 쓰인 거. 왜냐면 적군이 민족적으로 연합적인 이렇게 덩어리를 갖다 이루고 형태가 많은데, 근데 이거 싸우는 입장에서는 적군이 여러 민족이고 거기다 또 고기방패들은 또 이제 복속된 민족들이 많은데 여기다가 그럼 적의 힘을 약화시키려면 약화시키고 분열시키면 야 이거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러면 적들이 민족에서 분열되면 적이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끼리 따로 민족끼리 뭉쳐라. 그렇게 민족끼리 분열되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얘들이 약해지니까 네. 그거를 상대편한테 쓰는 거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이 이게 왜 이런 이유가 한 이유 레닌 근데 이런 민족 자결주의를 갖다 레닌이 한 이유가 뭐냐면 공산주의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면 존나 간단해요. 즉 공산주의는 국가 자체를 부정해요. 왜냐면 국가는 부르주아들의 이제 프롤레타리아를 갖다 착취하는 지배구조라고 이제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산주의 자체가 뭐냐면 노동자들이 당돌해서 국가 뒤집어 버리는 게 공산주의니까. 근데 그러니까 공산주의 적은 외국이 아니고 국가 자체가 적이죠. 그렇죠.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자 국민들이 적인 거죠. 예, 그래서 국가 자체를 내부에서 적대시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근데 국가 중에서도 제일 센 국가가 뭐냐면 제국이죠. 왜냐면 미국, 뭐 일본 이런 때 아닙니까? 미국보다는 일본. 왜냐면 일본. 그 한 나라로 넘어서서 다른 민족까지 식민지로 해갖고 한 덩어리로 해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게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자기 국가도 그냥 제국 아닌 국가도 이제 뒤집어하는 공산주의 입장에서 국가보다 더 센 게 제국이니까 공산주의 입장에서 제국이 끝판왕이에요. 그러면 이 끝판왕이 뭐냐면 다른 민족하고 식민지 삼고 이러니까 이걸 갖다가 약화시키려면 식민지 독립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게 나온 게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로직을 갖다 이해하면 이 새끼들이 왜 민족 자결주의 독립이니 이걸 연병시하는지 아주 훤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랑 이제 맞다이를 깔려면은 힘이 너무 세니까 이길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치는 것보다 안에서 무너지게 만들자. 이런 방식으로 좀 썼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통령이 뭐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토대로 해갖고 그래서 민족주의를 표방했으니 민족 그 자결주의와 갖고 어떤 그게 우파다. 근데 이게 어떤 의도적 왜곡 아니면 중대한 착오예요.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를 갖다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로 애초 민족 자결주의는 민족 연합 구성인 적대국을 분열시키고자 나온 주의다. 그 둘째로 1917년 레닌은 국가가 적이고 최종 보스가 제국인이라 민족 자결주의를 표방하고 각 나라 식민지 민족들에게 사상의 공급과 독립 지원을 하기 시작한다. 셋째로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도 민족 자결주의를 표방하나 레닌 이전 전통적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는 데 그쳤다. 그렇게 적대국인 이제 패전국은 약화시키고자 패전국은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독립시켜서나 승전국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거죠. 넷째로 고로 민족 자결주의의 진심이고 결사적인 건 제국을 최종 보스로 보는 레닌주의 쪽에 될 수밖에 없으며 윌슨의 진정성도 없는 민족 자결주의를 핑계로 민족주의를 우파 운동에 또 우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894년 동학, 1917년 레닌 민족 자결주의, 1919년 3.1 폭동의 연계 현상으로 민중 협박하여 독립만 세부라는 개지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 이럴 때인데 뭐 민족 자결주의와 뭐 독립운동이 그러니까 뿌리를 가면 어떤 레닌과 공산주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윌슨 핑계로 저걸 그냥 민족 자결주의와 어떤 독립운동을 또 우파적 운동에다 사기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만 이승만은 예외인데 이승만 또 따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승만은 나오기 어떤 독립운동가에서 되게 유니크한 별종 중에 별종이라고 봐야 돼요. 희한한 사람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뿌리를 모르고 북한에만 초점 맞춰가지고 우리가 우파다. 그러니까 뭐 멸공이 어쩌고 뭐 반일이 어쩌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지랄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동학 잔재 그 새끼들한테 놀아나고 있다. 이런 쪽으로 파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또 한 가지 감안해야 될 점은 공산주의 특히 레닌주의자들은 자기들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라고 생각하길래 그러면 뭐 통일운동가요? 뭐 뭐야? 아니 그것도 뭐 해당되긴 하는데 그 새끼들은 자기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은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은 지금 민주주의라고 자칭은 우리를 갖다 한국사를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레닌주의라든가 걔네 그 관점에서는 부르주아의 독재하에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대립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건 스탈린 이후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공산주의자라는 딱지는 부르주아 독재에 지배되고 세뇌된 놈들이 부르는 명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레닌주의가 오히려 자기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투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 사고 구조는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는 군부 독재니 자본 독재니 별 개 족같은 족같은 명칭 다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걔네들이 독재하면 다 독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은 정당한 거고 네. 내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차후 자세히 할 테니까 일단 공산주의 거기서 특히 레닌주의 추종하는 새끼들이 자기를 갖다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80년대 학생 운동에도 아주 지대하게 개입하게 된데 관련자료 밑줄 친 부분만 읽어주세요. 이게. 네.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은 58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사회주의 이념인 레닌주의를 맞네요.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변혁을 추구했습니다. 배경 8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 군사 독재 정권과 미국에 대한 환멸, 58 광주 폭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이 기폭제가 되어 학생운동권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탐독하고 받아들임. 이념 노동자 농민 중심의 사회적 약자 해방, 계급 투쟁론, 프롤레타리아 독재 등을 핵심 가치로 삼. 그러네요. 딱 말씀하신 대로네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둘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민주주의라고 쓰니까 이게 섞여가지고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 그냥 레닌주의네. 그러니까 어쩐지 이 새끼들이 민주주의 타령 존나 하면서 너무 당당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막 뭐 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거면은 레닌 이 새끼는 최소 1917년부터 80년대 여기까지는 적어도 영향을 계속 이제 미치면서 좀 좌파의 핵심이고 이제 뿌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근데 저거를 이게 공산주의나 어떤 핵심인지를 모르면서 태극기 흔들고 막 좌파 정신 차리라 뭐 이지라면
될 게 없네요, 하나도. 예, 그러니까 애초에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대립적인 요소를 받아들인 건 그 스탈린 이후 일이고, 애초 공산주의 자체가 뭐냐? 프랑스 폭동을 연구하고 만들어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폭동이 1789년에 일어나고 그 60년 정도 지나서 공산당 선언이 나오는데, 그 프랑스 폭동도 결국은 세금이 허덕이는 프롤레타리아 그 봉기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그 근본 동력인 프롤레타리아를 갖다 더 조직화하고 활용하는 그 후계 그 프랑스 폭동, 프랑스 민주주의라기보다 그 폭동만 집중해갖고 거기 만들어진 그 후계자란 말이에요. 무게중심이 거기에 예. 둔 거네요. 그러니까 저 민주주의 핵심을 갖다 프랑스 폭동을 바탕으로 시위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4.19 개성 뭐 이거 다 그 3.1운동 이거 다 없애야 돼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당초 공산주의가 그 폭동에 맞춰 막 연구되어 개성된 이걸 갖다가 인지를 해야지. 근데 지금 보면은 민주주의 핵심을 다 시위라고 생각하고 뭐만 터지면 다 그 시위 나간다 연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80년대 레닌주의를 받아들인 운동권 개세들이 그러면서 막 대거 정계 진입하고 그러면서 막 족같은 정책들 막 다 펼쳐지고 그런데 그런 지금 시대적 배경과 어떤 레닌의 행적을 갖다 한번 비교해서 매칭해 볼 그 필요가 있죠. 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자료 하나 준비했으니까 요거 이제 밑줄 친 부분 좀 읽어주세요. 네, 블라디미르 레닌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제 레닌의 경우 중앙아시아 등지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폐지했고 인종차별과 평등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정책적 성과 역시 상당했다.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한 여성 해방론을 필두로 성차별 타파와 제도적 성평등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1919년에서 1921년까지 편지와 연설문 등지에서 가족, 노동, 정치적 영역에서의 법적 평등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사와 양육의 사회화를 기반으로 한 여성의 노동자화, 그리고 남성의 봉건적 의식 변화와 매춘 폐지 및 매춘부의 노동자화 등을 지금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이에 10월 혁명 이후로는 낙태와 동성애가 비범죄화되었으며 가사노동의 공공화가 추진되었고 사상아에게도 친자와 동일한 권리가 똑같네요, 아예. 이러한 성적 자유화에 힘입어 성소수자 인권도 담론화했는데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현재를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 레닌이 했던 그 일들이에요 지금. 2019년이 아니라 1919년이죠. 네. 이런 다양성에 대한 소련의 사회적인 여유는 스탈린 시대에 급격하게 냉각되었고 그래서 반스탈린, 반러적이면서도 레닌은 괜찮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훗날의 러시아 중심적인 경직되고 폐쇄적인 소련은 전부 스탈린 때문이라고 깐다. 야, 유색인종 차별 폐지, 인종평등, 뭐 성평등, 페미니즘, 여자 노동자와 매춘 폐지 낙태 반대, 동성애합법, 가사분담 성소수자. 지금 나오는 얘기, 100년 넘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지금 얘기랑 아예 똑같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 동학폭동으로 시작된 그 조선 땅의 레닌주의, 그러니까 MSG를 싹 뿌려가지고, 3.1 폭동, 주동자들이 이제 세뇌 때려서 네. 한 번에 쌀쌀 털고, 네. 그거 연결 쭉 해서, 80년대 이제 민주화라는 그 폭동까지 연결돼가지고, 이게 무슨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면서, 직업만을 위한 행진곡 불러서 하고, 이런 거네요, 이게. 네. 흐름이 아예 연결돼 있구나. 그러면 이제 6.25 중심으로 북한은 적군, 이 아군은 한국, 이거 원툴로 하면은 아예 알 수가 없네요, 이게. 네. 일단은 좋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 번 더 볼게요. 챕터 4. 좌파의 비양심, 그 이유와 물리력이 필수인 이유. 그러니까 좌파가 굉장히 비양심적인, 그 물리력이 필수인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그럼 보면 이제 자칭 진보, 좌파다, 이렇게, 좌파라고도 안 해. 진보라 그래. 중도, 진보, 이지라라고. 그런 새끼들을 좀 많이 겪어볼 거 아니에요, 살면서. 그러니까 주변만 봐도 이 씹새끼들이 어떤 느낌이에요? 아니, 다 같이 어디 학원을 댕기나,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전부 다 내로남불 기본 패시브로 깔고 가고, 네. 거짓말도 솔솔 잘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새끼들 보면은, 왜 그런지 막 느낌은 오거든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그런지, 솔직히 어떤 논리적인 체계로 이해는 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파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또 안다 해도 설명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 조금 머리가 아프시니까 좀 그 간단한 영상 하나 먼저 보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뭐 집회 나와서 막 민족당과 좌빨들 까는 여성분 연설 내용인데 이거 보시고 모더이즘님이 한번 그 점수 매기고 그 이유도 한번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영상이 좌팔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정신 차리니까 얘는 우파인 거네요, 그죠? 네. 사람같이 생겼고요. 보겠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 빨갱이 새끼다.
어느 한 청년의 외침이 수많은 국민들을 계몽시켜버리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아시죠? 그거 마시면 방사능에 오염돼서 죽어요. 회나 해산물도 드시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난다니까요. 광화문병 아시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 뚫려서 죽어요. 사드 아시죠?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서 죽어요. 이선희 효준이 사건 아시죠? 미군 부대 근처 가면 장갑차에 깔려 죽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선풍기 쐬면서 자면 죽어요. 이 모든 게 마지막 한마디를 위한 철저한 빌드업이었는데요. 좌팔 탈주는 지능순입니다. 정신 차려라 이 빨갱이 새끼다. 일단은 선동 좀 치네요. 이 어떤 반대의 논리를 들고 와가지고 들고 까고. 네. 근데 일단은 저는 한 70 줍니다. 네. 뭐 대충 다 이제 맞는 얘기도 했고 한데 네. 솔직히 이제 여기서 좀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빨갱이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네. 솔직히 그 새끼들 대가리가 말짱하거든요. 네. 말짱한데 이제 일부러 모르고 이렇게 막 병신짓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랄하는 거니까 이게 막 좌파한테 정신 차려라 어쩌라 이러고 이제 해결될 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이제 어떤 선동 스킬이라든지 뭐 이런 이 왁구적인 것도 좀 잘 먹히게 이래 생겼고 해서 의도도 괜찮고 해서 한 70 줍니다. 저는. 아니, 존나 후하게 주는데 이거 혹시 알고 보니 막 여자라서 점수 매점 막 남편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요? 아, 약간 긁히는데. 아수리 몇 점 줍니까, 그럼? 전 정확히 40점 주는데, 일단 뭐 절반적인 내용은 맞고, 일단 민주당 선동의 역사를 갖다 잘 말해주긴 했어요. 근데 이게 현 시대에만 국한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거 동학부터 삼립폭동, 씨발 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역사의식과 단절되었고, 저는 일단 여기서 10점 감점합니다. 10점 빼면 90점이잖아요. 아이씨. 저는 70 줬거든요. 아이, 뭐야, 일단 10점 뺐다고. 일단 빼셨다. 네.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보죠. 남편이라고 운운하셨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막 지랄만 하는데 이거 전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거 90점까지 서면 이거 분명 40점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좌빨들이 이래 막 끼어 들어갖고 내가 원래 40점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10점 깎았다고 하니까 그럼 10점 깎았으면 막 이렇게 말 끊고 막 지랄 예병하는 게 어떤 좌빨들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이게 좌빨들 말꼬투리 잡는 거 구해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짜는 거고. 대본 근데- 고생입니다. 예, 근데 현실은 갖다 저 여성분이 잘 짚었는데 역사가 단절돼서 10점 감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40점이 한꺼번에 감점되는 게 이게 모도이즘님이 된 감점사하고 또 동일해. 그러니까 예, 빨갱이는 정신 차려야 할 대상이 아닌 게 가장 큰 문제고 또 우파의 고질적 문제가 적어요. 그러니까 우파가 빨갱이를 정신 차려 이걸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가중치를 넣고 40점 감점시킨 거. 가중치가 40. 그러면 인정할 만하죠. 그러니까 모도이즘님이 말한 대로 정신 차려야 할 건 우파지 좌빨들이 정신 차릴 게 아니야. 그렇죠. 좌빨들은 아주 온전한 정신으로 사기치고 선동질하고 시체 만들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얘를 보고 정신 차리면 안 되지. 얘를 하고 정신 차리라고 할 게 아니라 주범자들 주동자들 이거 다 죽일 문제예요. 다 죽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상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좌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나 하면 정신은 말짱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어떤 주동하는 새끼들 보면 왜 다 이제 뭐 어떤 단체에서 콩콩을 빨아먹고 하니까 이제 그게 다 콩콩을 빨아먹고 이제 양심 없이 지랄병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신 차려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해죽여야 되고 네.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네. 이거를 갖다가 확립을 못 해가지고 이 똥볼 차고 이제 멸공멸공 하는 그 할아버지들이나 아니 뭐 예를 들면 10대 20대 이 족같다 이재명 마음에 안 든다 욕은 할 줄 알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대충 동조하고 국힘 따라다니는 그런 애들이 좀 정신을 차리면 차려야지. 정신을 차릴 대상은 저도 이제 우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좀 공통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좌파의 어떤 양심이 없는 이유를 갖다 설명하려면 일단 거짓말의 개념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모두이즘도 거짓말 해본 적 있을 텐데 거짓말은 어떻게 정해야 되죠 이게? 거짓말 저 좀 치고요. 일단 거짓말이라는 거 일단 사실을 갖다가 왜곡해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없는 사실을 좀 지어내서 얘기하는 그런 거를 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거짓말이 일어나는 이유는 현실보다 말이 크기가 커서 더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양심이 존재하는 민주당의 건 선동의 정신과 역사를 현실이 쭉 다르니까 나오는 나열하고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지간한 사람은 막 물질 따로 정신 따로 그러니까 물질 따르고 내 정신은 다 다르다 이런 그 분할 의식 속에 사는데 이걸 갖다가 말로 꾸며내고 이런 걸 갖다가 그 분할 의식 속에서 말을 없는 말 하고 이러면은
이게 또 기억에 남으면 이 양심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1편에서 제가 어떤 여자들을 갖다가 그 없는 말로 이간질 시켰잖아요. 5학년 때 네, 그렇게 5학년 때. 하셨었다고. 그게 그죠? 어떤 그 대표적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좌파는 이게 의식구조 자체가 달라요. 걔들은 정신과 물질이 따로 있지 않고 죄다 물질만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인자 정신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물질과 구별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들은 유물론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질밖에 없다는 주의. 그 걔들한테는 정신이란 게 어떤 뇌라는 물질이 만든 물질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어떤 현실과 정신이 분할돼서 구분 의식하에 나오는 게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갖다가 그 새끼들 그러면 그 정신이 다르고 물질이 다르니까 이게 어떤 그 매칭이 안 돼서 나오는 게 거짓말인데, 걔는 다 물질이니까. 네, 그러니까 걔들은 걔들은 다 물질이고, 그러니까 뭐 양심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걔네 사고 구조적으로 거짓말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 양심이 어떤 그 물질과 다른 그런 정신적인 이런 것 자체도 다 어떤 내 어떤 화학적 현상이니 다 이렇게 물질로 이해해. 뭐 현상일 뿐이다 이런 네. 식으로. 제가 이제 너무 거짓말에 대해서 좀 현상적으로만 얘기를 한 것 같긴 하니까 아수라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러니까 정신이랑 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정신도 물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정신이랑 결국에는 물질을 좀 나뉘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유물론자들이니까 네. 아예 좀 거짓말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사고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만 쳐고,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이 거짓말이라는 새끼들 게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에 아주 왜곡에 진짜 연병을 하잖아요. 이게 의도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양심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근원부터 가면 해결부터 가야 되는데, 해결은 유물론자와 달리 아주 또 완전 이 새끼는 정신만 있다고 여기는 또 이 새끼는 또 또라이 새끼인데, 이 새끼가 학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새끼가 진짜 병신이자 또라이거든요. 혹시 이거 변증법이라고 이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예, 뭐 들어는 봤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근데 사실상 논리 얘기하면은 뭐 나오는 거가 한 3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역법, 귀납법, 뭐 변증법 이렇게 3개 정도 나오는데, 예. 솔직히 변증법은 납득은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 대립과 모순을 통해 가지고 뭐 발전을 뭐 이끌어낸다 이런데 와닿지가 잘 않아요. 그러니까 예. 차라리 연역법이나 귀납법은 뭐 바로 어떤 알잖아요. 인과관계가 있고 예. 뭐 추론하는 과정이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예, 안 오거든요 이게 잘. 그 변증법이 그 정신만 있다고 여기는 해결 그 10세가 고안한 병신 같은 방법론인데, 이거 설명하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가령 도토리가 있다고 하면 이건 도토리가 자라서 떡갈나무가 되는데,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되는 이유는 도토리 안에 도토리 아님 그 모순을 지녔기 때문에 이 모순을 그 도토리 아님이 정반합의 반에 해당되고, 그 반을 통해서 더 나은 차원이 떡갈나무로 자리된다 이르게 된다. 이게 해결 변증법이란 개소인데, 아이 씨발 거 이런 병신 같은 정신병을 막 논리랍시고 그냥 떡하니 그냥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뭐 철학자라고 배우고 연병한단 말이지.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도토리 안에 도토리 아님이 있다고요? 네. 그게 모순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도토리인데 도토리 아님이 안에 있으니까 그 도토리 안쪽에. 존재한다. 도토리 아닌 안쪽에. 게, 예. 그 내부에 이미 아님이 모순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 모순을 통해서 떡갈나무로 됐다. 이렇게 한다. 그 무족 같은 소리죠. 아니, 설명 이제 어디가 뭐 어디부터 짚었지 감도 안 오는데. 네, 그런 궁리야 뭐 시간 철철 남아 허구한 날 게임하다 별 오만 잡생각이라는 제 전문이니까 이건 어차피 예. 이거 제보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3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움직이고 모도이즘도 움직이고 자주도 씨발 꿀리고 이러고 지금도 제 아가리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이걸 표현하는 게 언어인데 언어는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은 정지된 상태가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씨발 막 오늘 고정돼 있죠. 네, 오늘 방송하기로 약속 5시 약속했는데 그럼 5시에 고정시켜놔야지. 막 갑자기 1분이 또 뭐 6시 할 거야. 10분에 8시 할 거야. 1초 후에 막 3시 할 거야. 막 이지랄 연병하면 이게 약속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물을 갖다 언어란 약속으로 고정시켜야 하니까 고정된 언어가 변화를 다 남지 못한 거지. 무슨 뭐 내적 모순이 있어 그게 높은 경지로 가는 합의니 이거 딱 병신 개소리. 그러니까 이거 무슨 사람을 그 해결 변증법은 뭐 이걸 알아둬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7살짜리도 아는 것도 괜히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정신병이 그 해결 변증법.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내면 어떤 정신을 좀 이렇게 인정하고 그 존재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속이라던가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네. 합의를 하고 딱 이때 하자라고 고정시켜 놓은 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새끼들은 유물론적이니까 뭐 변할 수 있는 아니 어떤 얘는 관념론. 관념론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거다. 그럼 지 좆대로 그냥 주장만 하는 거가 거의 전부로 보이거든요, 제. 예, 그러니까 뭐 무슨 도토리 안에
도토리 안쪽에 도토리 아님이라는 내재된 모순으로 떡갈나무 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도토리는 떡갈나무로 그 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근데 언어는 그걸 고정해야 하니까 도토리랑 어떤 언어적 약속으로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떡갈나무도 어떤 언어적 약속으로 고정시키고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도토리가 자라서 떡갈나무가 되었다 이런 소리 7살짜리가 할 수 있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토리 안에 도토리 아님이 있고 말고 뭐 개지랄이고 솔직히 도토리 그냥 씹으면 떡갈나무가 되겠지 갑자기 무슨 로봇 태권보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어떤 해겔식으로 설명하면은 그 내재된 모순으로 정반합 도토리가 떡갈나무 되는 걸 설명하면 그러면 도토리 안에 내재된 도토리 아님이란 모순으로 그러면 떡갈나무만 되는 게 아니고 황금도 될 수 있고 컴퓨터도 될 수 있고 그냥 도토리 아닌 것만 더 발전된 것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왜 떡갈나무밖에 안 되냐는 그러니까 거지. 이미 말이 안 되네. 이미 떡갈나무로 예정된 도토리가 자라서 떡갈나무가 되던 아니면 도토리가 씨발 자라다 뒤졌고 도토리를 머물던 그 경우밖에 없지. 도토리가 도토리보다 더 나은 존재인 뭐 황금이 되고 컴퓨터 되고 그런 경우 있어. 불가능하죠. 뭐 딜도가 되고 씨발 그리고 담배가 되고 딜돈 될 수도. 보식구랑 존나 작은 걸 되게. 그죠. 그러니까 씨발 누구나 아는 거에 갖다 해겔 병신 이거 정신병으로 퇴보시킨 게 해겔 그 변증법. 확실히 이 족 같은 변증법이라는 것도 아수라님 설명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 좀 와닿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새끼 이름은 존나 유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부터 족가에 하는 거 보니까는 솔직히 말하면 좀 이빨만 까는 개병신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거 정신병 해결을 갖다가 그래도 이 새끼는 혼자 미친 곱게 미친 새끼고 이 정신병 해결을 갖다가 더 심각하게 아주 받아들이는 게 바로 공산주의인데. 이걸 받아들였다. 예, 그래서 해결량 그 개 같은 새끼 내가 뭐라 이거. 해결은 그래도 혼자 미쳐갖고 7살짜리도 아는 걸 혼자 퇴보한 곱게 미친 새끼인데 이런 개소리를 갖다가 현실에 적용시킨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해결은 정신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물질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변증법을 갖다 물질에다 적용시키고. 이걸 써먹어서 공산주의를 이렇게 치환시킨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로 공산주의는 물질만 있다는 유물론자들인데 그런데 아까 해결의 그 정반합 변증법을 갖다 유물로에도 고스란히 적용시켰고 좌빨들이 말하는 유물론적 변증법은 이거예요. 모든 사회에 내재된 모순이 있고 그 모순이 터져서 높은 단계로 간다. 그게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해겔은 혼자 퇴보하는 병신이라면 공산주의는 미친 사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칼든 정신병자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군요. 시각하래 이게 말만 들어도 이 족 같은데 이거를 실천을 직접 했다. 그러니까 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할 거다가 아니라. 거짓말도 급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언어로 문장으로만 만들어지고, 머릿속에서 상상도 안 되는 게, 그것도 있어. 뭐냐면, 예를 들어, 내 자지 길이는, 자지 길이 포함한 내 몸 길이보다 크다. 자지를 포함한 몸 길이보다 길다. 이게 상상도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그러니까 되죠. 문장으로만 만들어지 머릿속에서 구현도 안 돼. 안 되죠. 근데 또 이제 어떤 머릿속에서 구현되는 그런 모순도 있어. 뭐냐면 어떤 남자는 모든 여자 다 따먹을 수 있다. 이 여자는 어떤 남자한테도 어떤 남자한테 안 따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60층에서 떨어져서 갑자기 날개가 돋아가지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건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상상은 가능한 거지 이게. 근데 상상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모순의 개념이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 거기잖아. 그러면은 네네네네. 머리 상상은 가능한데 직접 현실에서 부딪혀 보면은 뭐가 사실 둘 중에 하나 거짓말. 불가능. 그렇죠. 둘 중 하나 반드시 거짓말인 게 그게 무슨? 그렇죠. 둘 다 상상은 되고 그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그렇죠. 내 자지가 한 1kg다 막 씨발 이러면 50cm다 이건 뭐 그냥. 이건 거짓말인데? 그거 까보면 알잖아. 근데 그렇죠. 상상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현실하고 매칭시켜봐야 돼. 그렇죠. 일단, 현실과 매칭시켜야 되는 거짓말이고, 머릿속에 상상은 되는 모순이 있고, 머릿속에 상상도 안 되는 모순인데, 이 새끼들은 다 모순 자체가, 그 모순 자체를 갖다 다 긍정해버리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구현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짓말이 어떤 모순의 거짓말이라는 게 어떤 모순의 일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은 거짓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상상이 가능하고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냥 거짓말인 거짓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상 자체는 가능한데 사실상 불가능한 거짓말도 있고 그 다음에 상상도 안 되는 아예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거짓말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모순에도 그렇게 급수가 차이가 있는데 이 새끼들은
그 모순 자체를 갖다가 현실에서 적용시키고 이걸 발전 동력으로 삼는 새끼니까 거짓말이 아주 그냥 그 생활화된 새끼들이니까. 아, 이게 최상급이네요. 그 네. 거짓말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아주 스스럼 없이 거짓말하고 허위 선동하고 이런 모순이 또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그 된다고 여기니까 이 새끼 완전 진짜 찾아 죽여야 돼 진짜. 그래서 공산주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산주의는 해결의 정신병을 유물론으로 이어받은 사고구조를 이어받아 사고구조를 비양심적으로 만드는 전염성 있는 의식적 질병이다. 그러니까 이 지랄이니까 이 새끼들은 동학부터 3.1폭동, 민주화운동까지 아주 사명감 있는 거짓말도 수시로 쳐야 되고 시치 만들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뭐 정신 차려다 할 대상이랑 반드시 찾아서 다 타임없이 그 죽여버릴 병신 같은 새끼들 싹 죽여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해결의 정신병을 유물론적으로 이어받은 사고구조를 비양심적으로 만드는 전염성이 있는 의식적인 질병이다. 굉장히 오늘 거의 핵심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한번 더 읽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따르는 좌빨 새끼들이 이제 다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다 죽이는 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또 확실한 구분이 필요한 게 애초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저렇게 근원적으로 양심이 망가진 어떤 사명감 있는 사기꾼들 집합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똥오줌 못 가지는 병신들이 그게 또 정인양 착각과 합세하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싹 털어갖고 저 양심이 망가진 새끼들인지 아니면 단순 가담전인지 가려서 그 주동자 새끼들은 진짜 이거 확인되면 이거 진짜 숫자를 신경 쓰면 안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아,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솔직히 그러면은 적어도 양심이 망가진 새끼는 적어도 제대로 색출해가지고 다 죽여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죠. 네.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보면 실제로 진짜 저 나쁜 개새끼도 있지만 네. 멍청해가지고 그냥 일상 살기 바쁜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놔두더라도 양심이 망가져서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씹새끼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매우 이제 동의를 하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좀 쉽지 않더라도 그걸 색출하려는 노력 정도는 있어야 되고 색출이 필요하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죠? 근데 이제 맨 뭐 태극기 들고 시위 나가고 뭐 민주당 아웃 반공 이러고 있으면은 사실 뭐 해결될 게 없죠. 예, 애당초 막 동학 3.1 폭동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어떤 그 네트워크로 협박질하고 아주 거짓말의 개념,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지 않는 그런 개새끼들이 구락가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파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양심 있는 애들이 우파니까? 우파인데? 근데 그 시위라는 게 대부분 다 양심 없는 놈들의 시위 결과인데, 그걸 민주화 시위로 일어나고 착각하고, 우파들이 그 좌파들이 한, 그걸 갖다 고스란히 따라가니까 성공할 일이죠. 그러니까, 안 되죠. 이승만도 우파다 보니까 양심이 있었고, 그렇게 작정하고 시위질 하면은 막 M13들까지 말려들어서 죽으니까 이제 스스로 하였잖아. 그러니까, 근데 애당초 양심교적 공산주의한테는 그렇게 죽는다고 그 애들 스스로 안 내려가게 애들은. 그렇죠. 좌파들 시위가 통하는 것도 우파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고 또 우파도 뭐냐면 그러니까 좌파도 양심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좌파 근간은 양심 그게 없어. 좌파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우파 시위는 이걸로 해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면 군인하고 국민이 갖다가 즉 분리되어 있는 이 상황부터 해결하고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돼.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1화에 나왔던 말씀이 이제 군인이랑 국민이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잠깐 네. 나오긴 했었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어떤 우파의 폭력성이라는 게 진짜 필요한 이유가 아예 양심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좌파 지도자 씹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물리력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아주 러프하게 이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좌파의 뿌리 자체가 좌국민을 이제 분열시키려고 했던 레닌, 네. 그리고 유물론적인 뭐 변증법 어쩌고 지랄했던 뭐 해겔, 이런 새끼들 좀 근본으로 봐야 되고, 네. 한국에서 보자면은 이제 그게 이제 동학에 좀 적용이 되죠. 네. 좌익 뿌리 이념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주 이제 비양심적인 씹새끼들이 발광을 하는, 이 새끼를 색출해서 싹 죽여야 되고, 그게 이유가 있다면은 살살 미쳤거나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말로 해서는 아예 이제 답이 없는 새끼들이니까 정신을 말짱하지만 양심이 없는 네. 이 새끼들 다 이제 죽여야 되고, 그걸 위해서 네. 이제 어떤 무력을 써야 되고, 합법적으로 이제 가능한 무력,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있는 무력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군인이니까, 네. 군인이랑 이제 어떤 국민을 이미지 맨날 내려치고 깎고 해가지고 병신같이 만들어놨던 거를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아무튼 그 피하 식별을 정확하게 해서 군인으로 이제 이 물리력으로 이거를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까, 이거? 예, 맞아요. 뭐 이제 솔직히 대본 보고 좀 정리를 한 거긴 한데 이게 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원래라면 오늘 내용이 한 2배 정도 된다고 들었었는데 네. 요것도 사실상 그러니까 저번 주가 1화였고 요번이 2화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3화겠죠? 네. 3화까지 내용을 한 편에 다 넣으려고 네. 하셨다고 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편의상 이것도 총 한 구다리를 갖다가 3등분으로 쪼개가지고 오늘 이게 중간 구다리가 오늘입니다. 네. 자, 오늘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2화의 내용이었고요. 네. 이제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영상 끝나고 나서 오늘은 이제 한 3분 정도 되는 좀 의미 있는 영상을 좀 뒤에 달아놨으니까 끝까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뭐 이게 영상 자체가 대단한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좌빨 새끼들이 이제 5.18 학살이었다 뭐 이런 걸로 주장하는 이제 그때 실제 그 라디오 방송이거든요. 요거 보시고 과연 우리가 적군들을 믿어야 되나? 아니면 저 군인들을 학살자라 칭하는 그 폭도랑 그 후예들을 좀 믿어야 되나? 예, 좋은 판단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첨부하는 내용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오늘 내용에 이어지는 현 상황을 담은 내용으로 다음 주에 다시 방송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저마시고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오늘 낮 12시까지 광주 국군통합병원 앞으로 오십시오. 본관이 지정한 시간 내에 무기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 과거는 일체 불문에 붙일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라디오를 청취해 주십시오. 시민은 집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군 속도를 소탕하기 위해 심의에 준비하였습니다. 시민은 놀라지 마십시오. 시민은 거리로 나오지 마십시오. 시민은 거리로 나오지 마십시오. 문을 꼭 닫으시고 집 안에 계십시오. 문을 꼭 닫으시고 집 안에 계십시오. 시민은 문을 열지 마십시오.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알립니다. 지금 군이 광주 시내 복도들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신분과 임무 유화를 막느라고 위험하니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Listen, all foreigners in Gwangju. Listen, all foreigners in Gwangju. Army performed military operations to clear the rioters in the city. Please keep inside the building and don't come out. 시내의 주요한 시설은 군이 장악하였습니다. 시민은 복도를 숨겨주지 마십시오. 시민은 군 작전에 협조해 주십시오. 폭도에게 알린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시내 모든 주요 시설은 군이 완전히 장악했다.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소망 중인 소수 단당이 민가 잠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외출을 삼가하십시오. 침투 간첩에게 알린다. 너희들의 색출은 시간 문제다. 즉시 자수하라. 자수한 자는 생명을 보장한다. 담당들에게 알린다. 많은 폭도들이 투항하여 생명을 보장받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주저 말고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여 살 길을 찾으라. 전남북 계엄분소에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6시 현재 작전 결과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생포 207명, 사망 2명입니다. 이상은 전남북 계엄분소에서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